네, 그럼 이 문제 취재한 사회부 이유민 기자와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. 이 기자, 이 성범죄 사건인데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이라는 데서 수사하다가 이런 일이 생겼어요. 네, 그렇습니다. 성범죄 전담 검사가 한 명도 없는 곳입니다. 왜 여기서 이 사건을 맡게 됐는지 서울 동부지검에 물어봤는데 네. 서울 동부지검은 서울고검이 재수사를 명령하면서 이 부서에 배당하라고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. 그래서 서울고검에도 물어봤습니다. 고검은 자체 규정에 따라 그렇게 배당하도록 한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. 하지만 검찰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성범죄 사건 특수성을 따지지 않고 기계적으로 배당한 거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. 네. 검찰 내부에서는 재수사 명령이 내려온 사건은 일단 중요경제범죄조사단에 배당하는 게 관행처럼 되어 있다고 합니다. 네, 또 한 가지, 이 성폭력 관련 사건을 수사할 때 2차 피해로 고통받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? 네, 법에서도 규정해 놓은 사안입니다. 네. 성폭력 처벌법을 보면 성폭력 사건은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성범죄 전담 검사에게 맡겨야 합니다. 그래서 이번 배당은 법 규정에도 어긋난 것으로 보입니다. 검찰 내부적으로도 성폭력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지침 같은 게 있을 텐데요. 네, 말씀하신 대로 검찰은 2013년에 성폭력 사건 처리와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지침을 대검 예규로 제정했습니다. 네. 이후 여러 번 개정됐는데 비공개 예규여서 아직 언론에 공개된 적은 없습니다. 하는 수 없이 저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내용을 확인을 해봤는데요. 검찰 지침에서는 성폭력 처벌법과 마찬가지로 성범죄 사건을 성폭력 전담 검사에게 일괄 배당하게 했습니다. 다만 신속성과 효율성을 고려해 다른 부서에 배당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긴 합니다. 네. 하지만 이 사건은 지난 3월 재수사 명령이 떨어진 뒤 5달이 지나서야 첫 피해자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. 이게 과연 신속성과 효율성을 고려해서 배당한 건 맞나 이런 의문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. 네. 그럼 검찰이 성폭력 사건이 관련 지침을 공개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? 네, 법무부와 검찰에 각각 물어봤습니다. 답변은 직무 수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습니다. 하지만 성폭력 피해자들은 사건 지침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수사 절차를 잘 받고 있는 건지 유의사항이 잘 지켜지고 있는 건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. 그렇죠. 그래서 국회를 통해서 해당 지침 관련 민원이나 위반에 따른 징계 여부를 확인을 해봤습니다. 근데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다는 답을 받았습니다. 지침이 비공개다 보니 민원 자체가 없고 관련 통계를 집계할 수 없는 시스템도 없다는 그런 취지입니다. 경찰의 경우는 어떻습니까? 네, 경찰의 경우 비교적 공개된 훈령에서 명확한 2차 피해 방지 조항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. 관할이나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사건을 반려하거나 피해자 비난, 피해 사실 축소 등 2차 가해에 해당할 수 있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서 금지하고 있습니다. 네. 경찰은 공개하는 지침을 검찰이라고 공개 못할 이유가 뭔지 성범죄 피해자들이 과연 납득할지 그런 의문이 듭니다. 네, 이유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.